계속 논란이 됐었죠. 결국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제주도 코로나 확진 강남 모녀의 1억 3천여만 원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제기했습니다. 모녀 접촉자 2명 그리고 업체 2곳과 접수를 했습니다. 제주도 당국이요. 원희룡 제주지사 강력한 경고 차원이다. 취지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의가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소송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쟁점이 과연 무엇일까? 이겁니다. 제주에 다녀온 모녀 확진자 고의성 인정이 돼야 배상 책임이 가능하다. 고의성.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의 과실 여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확한 금액은 1억 3,200만 원의 소송입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예의가 있어. 이 금액이 과한 거냐 아니면 실제 피해를 따져보면 이건 많은 것도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제주도 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짜로 하는 거죠. 빠르면 오늘 소장 접수합니다. 최소한으로 잡은 거죠. 그 방문업소들이 다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이 이제 급격히 떨어졌고요. 네. 자가격리를 졸지에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수십 명, 40명이 넘어가는데 네. 이분들 손해를 다 합치면 1억 원은 너무나 작은 액수죠. 1억 원 다 받을 수 있겠냐? 아니면 저거 한번 경고용으로 한번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희의 피해를 당한 업체나 자가격리 당한 분들은 쇼로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진짜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나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네. 법에다 호소를 하는 거고요. 자, 요 얘기는 오늘 법조인 2분 나오셨어요. 이게 소송입니다. 일단 윤기찬 변호사. 이 소송, 당연히 제주도가 해야 될 걸 한 겁니까? 아니면 조금 강한 조치입니까? 경고성 조치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이제 손해배상 입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게 행정지도로 격리 권고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사실은 아니에요.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일률적 권고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증상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행을 했다면 당연히 이건 책임을 져야 돼요. 예. 근데 증상을 본인이 느꼈는지 여부를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고. 애매하잖아요. 마스크를 썼는지 여부 또는 본인 핸드폰에서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이게 알아봤는지 여부. 찾아봤는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입증 대상이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다가는 만약 이것은 이제 국가배상의 한 측면이지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그냥 하는 것은 사실은 일단 알맞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명백히 이분이 본인의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녔으면 마스크 없이 다녔으면 이것은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권고를 어겨서 다녔다는 것만 갖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을 느꼈어야 되고 내 증상이 이게 코로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쓰지 않고 다녔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권고, 자가격리가 권고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그럼 지금은 사실 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모두 의무격리잖아요. 의무 자가격리. 이럴 때는 그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의무라서.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의무를 위반해서 다닌 거기 때문에 물론 그때도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과실이 일단 거의 추정이 된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주장하는 분들이 과실 입증을 다 해야 되는데 다툼이 있겠네요. 아까 그런 부분 입증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양주열 변호사, 지금 이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보는데 이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조심스럽지만. 변호사한테 결과를 예측하라는 것처럼 무리스러운 부탁은 없으신 걸로 그러면은 아는데요. 사실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제목으로는 고의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일부러 제주도에 코로나19를 퍼뜨리기 위해서 갈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실이 될 거예요. 무게는. 그리고 이제 과실. 윤 변호사님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과실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면서 알 수 있었거나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 측의 입장은 그렇게 보여요. 이 지금 모녀 같은 경우가 애초에 한국에 들어왔던 계기가 뭐였죠?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행을 원래 계획했던 해외여행 취소가 됐던 것도 코로나19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자가격리가 의무는 아니라 권고사항이었고 제주도 입장에서는 서울 쪽에 이거는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좀 다른데
강남구 쪽에 보건소에서 통지를 받았을 때는 증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데를 못 간다고 제주도로 왔고 또 증상 보는 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은 게 아니냐라는 예. 경고성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한 측면이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에도 1억 3천여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 제주도가 1억 1천만 원을 청구를 했고요. 나머지 실제 이제 도민들이라든가 업상은 그렇게 많이 참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강한 경고 차원의 취지가 좀 담겨 있다. 아무튼 이 소송도 참 계속 관심을 받겠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과연 그리고 만약에 뭐 소송 액수가 이 확정되는 액수가 정해진다면 과연 얼마를 또 뭐 물어줘야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도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의 과실 여부가 치열한 공방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음 기사도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에서 코로나 의심 사망 17세 고교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인이었습니다. 한인.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 한국계 미국 국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의료 보험이 없어서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는 치료 거부를 당했답니다. 가라고. 그러다가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심장마비가 옵니다. 공공병원에 갔으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치료를 받았으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망한 뒤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공식 기록 인종 항목에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일단 의료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게 미국 같이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거에 비춰서 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는 얼마나 잘 돼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삼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장례를 치렀는데 질병통제센터에서 코로나인지 아닌지 아직도 재검사가 필요하다.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미 장례까지 치렀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 자체도 굉장히 엉성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어서 의심도 되고 해서 갔는데 당신은 보험이 없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의 현실이다. 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기사들, 많은 기사들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요 내용 요 정도 하고요. 다음 기사도 역시 코로나19 상황인데요. 내일부터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2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하루 7,500명이 오는데 지자체마다 자가격리 초비상이다. 하루에 7,000명 넘게 들어옵니다. 그럼 다 자가격리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에 주소지나 거주지가 있는 분들은 그 집에 머무르면 되지만요. 외국인 경우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이걸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 다 체크해야 됩니다. 하루에 7,000명씩. 그럼 매일 쌓이는 거예요, 이 인원이. 그럼 엄청난 겁니다, 이 숫자가. 여기 보겠습니다. 자, 입국자 명단 제대로 전달한데 일선 시군구에선 관리 온선이 잇따라. 그렇습니다. 시군구에서 이걸 좀 점검해 줘야 되거든요. 강남 3구 하루에 100명씩 증가 이상된다. 보건소 진원 1명이 20명을 관리할 판이다. 이탈자 생겨도 확인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거 인력 배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될까요? 오창석 변호사. 아니, 오창석 평론가. 네. 일단 지금 앞에 이제 한인 사례와 비슷하게 이제 연결지어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걸 다시 우리나라는 호평받고 있죠, 각국에서. 자평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몇몇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라져간 공공의료원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 병상이 모자라서 한 60%가 그냥 감염될 때까지 놔두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스로 면역력을 키울 때까지 놔두자 이런 국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고 향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공공의료원의 도입이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돼야 되고 공공의료원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수익성을 좀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지금 나오는 담당 공무원도 있고 나오지 않는 담당 공무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나서 소방방재청과 소방청 이렇게 다시 독립하고 지휘체계가 다시 또 한번 다 바뀐 적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만약에 이와 같은 해외에서 다시 확진자가 온다 이런 것도 사실 또 유례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네. 많은 인원을 격리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걸 안 해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역시 전대미문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따져보고 사실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제일 먼저 터졌을 때 광주 일부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오라.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달빛 그렇죠. 동맹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어요, 달구벌과 빛골 이렇게 달빛 동맹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자원에서 일어난 적은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가 앞으로 좀 더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엄청난 부담인데 그냥 입국 금지를 시켜라. 일본이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도 그렇고요. 차라리 입국 금지를 시켜라. 그래야지 우리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무튼 뭐 논란입니다, 지금. 근데 일단 정부는 전면 입국 금지는 없고 자가격리 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